자, 미국의 대선 진행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 상황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원치 않았던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혼돈의 미 대선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 대선과 한국의 증시 상황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119 구독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이죠. 미국의 대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배경에 대한 부분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고 가도록 할게요. 왜 이 미 대선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배경을 아셔야 되시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최근 기사가 아닙니다. 2020년 7월 30일 날 나온 기사 내용이고 트럼프가 사전에 미 대선을 치르기 이전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 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 우편 투표를 하면은 사기다, 대선을 연기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냈던 트럼프의 행보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아닙니다. 2020년도 7월 30일 날 기사화돼서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에요. 미 대선에 조작 가능성이 있음을 오래전서부터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선을 실시간으로 치르는 상황 속에 만약에 이 조작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다 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느냐, 미국 사회 내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 혼선의 상황, 혹은 미국 내 자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게 되면서 유혈 사태까지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과거서부터 미 대선을 치르는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작용해 왔었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SBS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불안한 미국 사회이다. 그래서 총기 판매량이 91%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기사화돼서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뭐 국민 내 어떤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구매하는 미국의 상황이 이전서부터 진행이 되고 왔었다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은 10월 29일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 혼란의 상황, 대립하면서 법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겠고, 그로 인하면 당연히 증시 입장에서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뭔가 산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정치적 불안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경제적 안정까지 이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일단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제가 항상 우리 구독 회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 우리 증시의 상승 효과는 부양책으로부터 나온다. 유동성을 계속 시중에 부어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해 줄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지, 사실 그거 외에는 증시가 상승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단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 경험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어요? 실업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고용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생산 지표가 나아지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시장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확실하게 유동성, 부양책에 있고, 이 부양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 1번은 통화정책, 2번은 재정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재정정책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의회 내에서 통과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 통합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카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 대선으로 인해서 정치적 어떤 불합치가 일어나게 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재정 정책에 대한 카드가 발동될 수 있는 시점도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으로 소요 상태가 진행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 부양책을 실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상황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일단 둘째 문제이고, 이런 혼선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그쵸, 이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참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지난 영상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주식 119 여기 보시면은 10월 30일 날 제가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증시를 관망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를 해야 될 때이다. 왜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재정 정책의 카드가 발동된 날이 미 대선과 시기적으로 일치가 돼서 작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대로 시장이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 여기가 10월 30일이거든요 영상을 찍어드리고 난 그 직후에 미 나스닥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 2, 3, 4 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일봉상 여기 11월 2일서부터 1, 2, 3, 4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찍어 눌러가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까지는 뭐 잘 맞춰서 진행대로 가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문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사실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6시, 7시 넘어가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우편 투표로 들어온 이 사전 투표지가 이제 개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걸 까게 되니까 개표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이든의 표가 갑자기 확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우세 지역으로 점쳐졌었던 지역들의 색깔이 바이든 쪽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었었죠. 그래서 미시건 지역이라든지 네바다주가 아직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반응입니다. 사실 금융시장의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트럼프의 저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 중에 미 선물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선물의 제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 뭔가 상황이 심각해졌다 하면서 떨어지는 코스로 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을 목요일날 잘 해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마감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갭 상승을 해서 장주인 2.8%,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2.59%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며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소요 분쟁 상황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는 뜻은 트럼프는 과거에 미중 전쟁을 함께 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둥글게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젠틀하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평화적인 무드에 의해서 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뭔가 더 스무스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시가 그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굉장히 크게 확신을 합니다. 이게 조금 냉혹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이전에도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평화라는 거는 언제 찾아오느냐, 1등과 2등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초격차를 벌이고 있는 1등이 2등을 신발 밑에 짓밟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2등 주자가 1등 주자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라는 게 찾아오고, 역사적으로 전례가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중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서부터 이런 걸 설명 싹 해드렸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평화라는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해왔었던 그 상황을 끝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는 모양으로 가게 됐을 때 오히려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다시 이제 풀어버리게 되면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에 의해서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 금융시장의 반응이 좋았던 상황에 대한 부분의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오케이, 상관없다 라는 관점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부양책이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어차피 기정사실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해드렸죠.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달러 통화의 팽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CEO, 그러니까 뭐 사장님들, 좀 더 쉬운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뭐 술집 사장님이 있다 했었을 때 그 가게가 잘 됨으로 인해서 사장님들이 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슈퍼카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막 호화로운 뭐 저택에서 살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가게에 열심히 일하는 점원, 그 직원들이 정말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돈이 자연스럽게 사장님 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들인 주머니에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사장님은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장님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뭐 개고생했겠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계적인 국제 관계도 뭐 다르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4차 산업의 미래로 가고 있고 이 4차 산업의 경제에 성장분이 발생이 되게 될 겁니다. 산업이 성장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쓰이지 않았던 기술들이 이번에 사용하게 되게 되면서 경제적인 성장분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경제적인 성장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산물 이거를 이제 누가 많이 챙기느냐가 그 미래 산업 사회의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불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4차 산업의 시대에서도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성장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은 이 달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려고 하는 상황, 통화를 찍어내서 뿌려대는 그 상황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조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달러를 뿌려내고 재정부양책을 쓰는 그 스탠스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대로 부양책 한다고 하고 또 민주당의 하원 의원 펠로시 의장은 또 펠로시대로 또 부양책 한다고 하고 누가 더 센 부양책을 하느냐 가지고선 싸움을 하고 있지 부양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양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 달러를 뿌려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나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크게 확신을 해요. 특히나 별로 성장하지 못했던 나라들 중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인도라든지 남아메리카 지역 내에서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생기는 경제적인 산물을 온전히 인도 자국의 것, 온전히 브라질 자국의 것으로 두지 않을 거란 얘기죠. 미 달러를 그 경제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이 경제 성장분을 키워내게 만들고 이 키워진 산물을 다시 미국의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작업. 이 메커니즘을 과거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성장분을 가져가면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못 믿겠다면 극단적인 사례로 우리 삼성전자 보시면 됩니다. 우리 IMF 당시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거의 삼성전자는 뭐 일본의 소니 같은 기업에 뒤처지는 열세에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혹은 국내에서만 조금 유명했었었지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을 하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갤럭시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와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막 해버렸잖아요. 그쵸? 경제적인 어떤 산물이 생겼겠죠.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지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계 자본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반에 해당되는 산물의 어떤 비중은 해외 자본으로 지분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제3의 나라에서 혹은 제3의 기술로 인해서 경제 성장분이 발생했었을 때 그 경제 성장분의 대다수의 지분을 본인의 것으로 장악해 놓는 거죠. 즉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술집 사장님이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은 사장님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하지만 돈은 사장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구조가 국제적으로도 돼야 되거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전쟁이고, 그리고 통화 팽창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달러의 통화 팽창 과정은 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반응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오케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건 약간 좀 망상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황이 어찌 보면 이 역시도 이미 예상된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본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사실 저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기사 내용 보셨잖아요. 7월 30일서부터 계속 트럼프 입장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계속 부정 선거 의혹이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서 수가 틀리게 되면은, 만약에 수 틀리게 되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 이미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대법원의 인사들도 다 교체를 해놓는 그런 모습들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표 결과가 나올 거란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고 확인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됐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놀랍게 서프라이즈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떠한 이미지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트럼프라는 사람은 계속 굉장히 거대 세력과 싸우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주류 매스미디어하고 싸우고 무슨 뭐 딥스테이트하고 싸우고 누가하고 싸우고 하면서 계속 그런 굉장히 거대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계속 승리를 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강한 캐릭터로서의 이미지가 굳혀져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선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과정에서 진행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은 서프라이즈 않게 반응하지 않고 놀랍게 반응하지 않고 편안한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번의 상황이라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도 굳이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어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의 상황은,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건데 혹여 페이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잠깐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분쟁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은 결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금융시장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요새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금방에 올려버리지만 또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빨리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상승이 오히려 좀 페이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적 혼란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재차 하락한다든지 금융시장이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시중 참여자들에게 뭔가 바이든이 됐으니까 괜찮은 거야 라는 식으로 페이크를 넣어놓고 실질적으로는 방향성을 다시 하방으로 꺾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설령 이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분쟁이거든요. 정치적 분쟁. 결과적으로 정치적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해소가 된다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오케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혼돈의 상황에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흔들기를 지속할 것인지, 흔들어대는 걸 지속할지가 문제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까 제가 일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해 드렸다시피 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큼은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되면은 뭐 시장이 다시 단기적으로 악재 상황에 또 노출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될 것이고, 이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박자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꿔버린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거의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짓이라도 하게 될 것이지, 결코 이 분쟁의 상황 때문에 이 결과적인 목적지까지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낸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0.1%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버리는 게 속임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 분쟁에 의해서 재정부양책이 카드가 작동되지 않고 달러를 뿌리는 행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어찌 됐던 간에 해소를 하고 이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간적인 소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좀 지저분하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만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은 금융시장의 영향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방향성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번의 상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달러 통합 팽창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정치적 분쟁을 통해서 약간 시장에 반등 페이크를 주고 다시 악재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해소 국면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 이 해소 국면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이 1번의 상황 그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상황으로는 걸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는 요 각각의 시나리오를 채워넣고 상황 속에 가장 유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약간 출렁임을 타다 보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시장 상황이 개선되어 있는 모습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박자에 한번 여러분들도 잘 타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관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를 해야 할 때이다. 이 혼돈의 위기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이지 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사실 주식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이 달러가 뿌려지는 상황 달러가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죠? 미래산업 기술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매수 유입을 철저하게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숨겨진 이면을 잘 파악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따라서 가시게 되면은 그쵸 이번 기회에 앞으로 주가가 2배, 3배, 4배 많게는 10배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사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맥락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지난 영상 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황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또 영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주식 119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철저하게 잘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리더스탁 영상을 또 기다려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